은평구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 지원비 등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심리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더 많은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스트레스성, 정신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우리 지역 총선 후보를 만나다 양천갑에서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내민 미래통합당 송한섭 예비후보에게 지역 현안과 주요 공약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방역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편성할 추경 예산안 규모는 국시비 보조금 포함 약 300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산안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 지원 예산,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자체 방역단 운영과 방역물품 구매 예산 등이 담겼는데요. 은평구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안은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20일 동안 서울에서 폐업한 음식점이 1,6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양천구는 76곳, 은평구도 72곳이나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까스로 불황을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 상황과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뭔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권오복 양천구 지회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지회장님께서도 현재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식업을 1992년도에 창업해가지고 현재 28년째 샤브칼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장사를 해오신 건데 주변에서도 오랜 시간 장사를 해온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폐업을 하는 가게가 많은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가게들도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재정 기반이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미풍에도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동안 메르스 사태나 신종플루 또 조류독감 등 많은 재난을 겪어오면서 많이 좀 취약해져 있죠. 그러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복병을 만나가지고 업종 규모를 불문하고 상권이 아주 초토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활발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상인분들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많은 캠페인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고 저희 지금 소상공인들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또 여럿이 몇몇이 모이다 보면 하는 말씀들이 보름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좀 모든 걸 좀 멈췄으면 좋겠다. 빨리 멈춰서 이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종결이 되고 새로운 우리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 사태가 5월, 6월까지 만약에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아마 우리 자영업자의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이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사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지원 절차가 쉽지 않다, 그리고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도 우리 회원분들을 대보면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복잡하게 이해들을 하고 계시고 또 막상 필요로 해서 현장 창구를 가서 방문하면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서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많이들 해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면은 또 꼭 영세 1인 사업자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중간그룹 또 근로자를 좀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이분들은 또 더 힘들거든요. 근데 정부 그런데도 정부 대책안을 보면은 그 일정 규모 이하 가이드라인에 가둬놓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더 힘이 드는데 제 바람 같아서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직접 지원 방식의 대책안을 좀 내놔가지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그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와 우울함을 뜻하는 블루의 합성어로 사회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우울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그리고 환자의 심리적인 우울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심다혜 기자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한 병원입니다. 확진 환자들은 격리된 채 퇴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격리병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과 TV뿐. 심리적 우울감이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밝았던 분들도 점점 이제 우울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약간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도 단절이 되어 있고 오로지 나 혼자만의 싸움인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드신 게 있는지. 전문가들은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와 대면 방식의 정신과 진료는 힘든 상황. 병원은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화상 상담을 이용하고 있어요. 양방향 화상을 통해서 서로의 그런 심정, 감정, 그리고 본인의 생각들, 그리고 본인의 불안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분들이 사용하셨던 장비들을 우리가 재활용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어떤 고정적으로 부착이 돼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코로나19 사태 안정 이후도 걱정입니다. 의료진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종식 이후 긴장이 풀어지면서 의료진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들 긴장을 하고 예민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더 많은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스트레스성, 정신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메르스 사건이 있었죠. 메르스 사건 이후에 많은 의료진들의 정신 심리적인 상태가 질환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와 의료진들,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태 안정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의 총선 예비 후보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선거구별 후보자 소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담토론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양천 갑선거구 미래통합당 송한섭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4.15 총선에서 양천 갑 지역의 후보께서 전략 공천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양천갑은 지난 24년간 한 번도 보수가 총선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번 총선 때 처음으로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이제 빼앗겼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천갑이라는 지역은 단순히 양천갑이라는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양천갑에서 이기면 서울 전체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 양천갑에서 지면 다른 지역도 어렵다. 이런 어떤 보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저를 공천해서 또 양천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 이런 우리 미래통합당의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조금 짚어볼 텐데요. 양천 갑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은 재건축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실지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재건축에 대한 문제는 너무 시야를 좁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재건축 정책은 반재건축, 반재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하에서 결국에는 우리 목동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내는 것이 재건축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목동 아파트는 1985년부터 이제 준공이 시작되면서 이제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 곧 이제 그 30년 그 연한이 이제 지났죠. 지났고 이제 지날 곳도 있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린다. 아직 추진 뭐 40년 늘리진 않았지만 40년 늘리겠다. 그리고 뭐 초과 수익 환수제, 그다음에 분양금 상한제 이런 여러 가지 반재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이런 반재건축 정책을 철폐를 해야지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철폐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미시적인 뭐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진단 문제도 사실은 기존에는 2018년 이전에는 그 안전진단 기준이 이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중이 30%였어요. 예. 근데 그것이 2018년도에 고시 개정으로 50%로 늘어났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전에는 훨씬 2018년 전에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리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50%로 늘리면서 주민들이 아무리 주차난 또 환경난에 의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튼튼한데 뭐하러 재건축하냐, 더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정책을 다 바꿔놓고 나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그것은 큰 수술을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못하게 꽉 틀어막은 상황에서 작은 데만 이렇게 조금씩 잽을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20년, 30년이 지나도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양천 지역은 또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후보께서 어떤 교육 정책, 교육 사업들을 꿈꾸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관내에 양정고나 한가람고등학교 같은 자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관 전환 정책을 폐지하는 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재건축 그리고 교육 사업 외에도 대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개발이 더딘 그런 목동 2동, 3동, 4동과 관련해서 그 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모기 3, 4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폐쇄는 또 우리 목동 1단지에서 3단지 주민들의 염원 사업인데 확고한 의지로 몇 년이 걸리든 간에 반드시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폐쇄 정책을 실현하고 그리고 신정 차량 기지 이전도 우리 목동 13, 14단지 주민들의 염원인데 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분들도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 주민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단결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정부에서 처음에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차단했다면 우리나라도 대만이나 홍콩처럼 확진자가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18년도에 외국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했는데 그때는 바로 돼지의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돼지 수입을 차단하니까 1년 동안 돼지열병이 단 한 마리도 발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오히려 차단을 안 해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천갑 주민 여러분, 저 미래통합당 송한섭에게 믿고 맡겨주신다면 양천의 아들, 양천의 아빠, 또 양천의 남편으로서 제 남은 정치 인생을 오로지 양천갑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총선과 관련된 얘기들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의제로 재건축과 교통 문제 해결 등 지역의 수건 사업을 꼽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이전을 좀 바라고요. 지역 주민들도 왜 공약은 그렇게 하고 그냥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묻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엄마들 모이면 말씀도 나누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기는 아침에 차 타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뭐 교통이 복잡하니까 나는 전철을 이용하는데 전철도 너무 복잡해. 많이 다니질 않아요 전철이. 여긴 전철이 늦어요 사무선이. 그런 게 좀 더 시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전철. 아파트 재건축은 사실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거나 빠르게 시행되거나 뭔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뭐 이게 진행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고 진행이 되고 변화가 보이는 양천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은평구의 중소상인 10명 중 7명의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은평 코로나19 민생 119 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조시장과 연서시장 등 은평구 상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의당은 응답자의 75%가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